안녕하십니까? 긴급지원 신고 의무 교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1.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한 사람의 신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과 생계 곤란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지원 여부 및 지원의 종류 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칙 2.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통해 위기 상황 속에서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위기 상황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 살다 보면 누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이렇게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즉 위기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B씨는 홀어머니 1명, 어린 자녀 1명과 함께 생활하며 홀로 소득 활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나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하게 됐습니다. B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해 남은 가족들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인데요. 이 사례는 가구 내 주소득자였던 B씨의 사망으로 가구의 소득이 상실된 상황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제1호의 위기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볼까요? C씨는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큰 부상을 입게 돼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수백만 원이 나와 이를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C씨의 사례는 중한 부상을 당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호의 위기 사유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레 발생한 화재로 인해 홀로 사시던 어르신이 거주하던 집이 불타버린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르신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의 위기 사유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D씨는 혼자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 매출이 계속 감소하더니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어져 몇 달 전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D씨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의 위기 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자녀 2명을 키우며 남편 홀로 소득 활동을 해오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가족의 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7호의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등 다양한 위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기 사유 관련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위기사유 외에 긴급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기 상황의 발생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등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따라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 결정된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긴급복지지원의 종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종류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급복지 지원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수시로 상담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타 복지제도 및 서비스 등을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도입 배경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본 개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긴급복지지원법은 경제 양극화 등 사회 변화 속에서 소득 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 지원을 활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23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목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기본 원칙은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복지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는 위기에 처해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하며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즉 위기 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등 긴급복지지원 법령 등에 따르고요. 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인 연료비, 해산 장제비, 전기요금이 있다는 것도 학습하였으니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란? 그럼 본격적으로 긴급복지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 제3항에서는 신고 의무자는 진료, 상담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의료기관의 종사자, 유치원 또는 학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 등의 종사자,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종사자,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이장, 통장, 별정 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신고 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에게는 신고 의무 외에도 교육 이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따르면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매년 1시간 이상 소속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신고 의무 교육의 목적은 신고 의무자의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는 한마디를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에 처해 먼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그저 어려움을 견디고만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고가 위기에 처해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음으로써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정을 되찾고 더 큰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